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반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요, 아이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찐진스를 베낀 뉴진스를 베낀 아일리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이번에 아일리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잖아. 미니진으로 인한 버스터콜이었지. 그래서 뭐 아일리시 뭐 컨셉을 표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니진이 맨 처음에 굉장히 공격을 했고, 지금 와서 보면 사실 그거는 구실이었죠. 억지로 만든 구실이었죠. 뭐 실제로 뭐 아까 뭐 내 영상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개념 그리고 멀티레이블의 구조를 안다면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거든. 뭐 조금 짜증은 날 수 있겠지만 다 한 식구인데 뭔가 표절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애매하고, 그리고 그 표절을 했다는 게 컨셉을 표절했다는 거였잖아. 근데 이게 조금 재밌더라고. 컨셉이란 걸 표절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? 뭐 지금 와서 보면 뭐 진짜로 아일리시 컨셉을 표절해서 미니진이 공격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상 미니진의 배신 행위는 명명백백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, 그 수많은 명분 중에 하나가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일리시 뉴진스를 뺏겼다. 그래서 뉴진스는 내가 낳은 딸내미다 뭐 이런 식으로 깐 것 같은데, 근데 뭐 오늘은 그런 관점을 떠나가지고 정말로 이제 이것을 그냥 컨셉 표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말 그대로 제목대로 그대로 올라가. 뉴진스를 뺏긴 아일릿 그리고 찐진스를 뺏긴 뉴진스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뉴진스와 아일릿을 비교했을 때 이게 뭐 실제로 뭐 테레비에도 나왔습니다. 테레비에 나와서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, 난 사실상 봐도 이 둘이 뭐가 비슷한지는 솔직히 잘 몰랐던 것 같아. 비슷하다고 한다면 그게 비슷하다고 느꼈어. 뭐가 비슷하다고 느꼈냐면 연령대가 대폭 낮아진 점, 이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.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런 여자들을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뭐 이쁘다라고 하는 나이대가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잖아. 그래서 뭐 나이가 30이면 걸그룹으로 하긴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. 30살이 되게 되면 그런 뭔가 생기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다 빠져나간단 말이야.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는데, 여자들 지금 내 친구 여자애 중에 한 명이 베트남을 다녀왔거든. 다낭을 다녀왔는데, 다낭 가서 클럽에서 막 여자들이 막 빵댕이를 막 흔들고 있대. 근데 야, 빵댕이가 얼마나 예쁜지 자기도 한 대 때리고 싶었다고, 자기가 한 대 때리고 싶었다고 여자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나도 느끼는 게, 그런 뭔가 젊음이라는 것들은 다들 남자든 여자든 소중하다고 보는데, 근데 여자도 여자를 더 이뻐하는 것 같아. 그 젊었을 때 그 생기라는 게 있어. 여자들만 가지는 그게 있거든. 그래서 난 항상 물어보거든. 내가 봐도 어린애들이 되게 이쁘니까 여자들한테도 어린 남자 보면 이쁘냐 얘기 들으면 다들 하는 얘기가, 어린 남자는 모르겠고 어린 여자는 되게 이쁘다.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시기에 여자들이 걸그룹으로 데뷔를 한다고 했으면 그 아름답기 이전에 애기들 같은 느낌이 남아있을 때 데뷔를 시킨다는 이 점에서 내가 보기에 아일릿과 뉴진스는 조금 비슷한 것 같아.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평균적으로 데뷔하는 걸그룹 연령대보다 확실히 둘 다 낮은 연령대에 데뷔를 했잖아. 그래서 요거는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 거야. 뭐 그 와중에 나는 이 사태로 아일릿의 노래 중에서 마그네틱이라는 노래가 좋더라고. 요요요요요요요요 슈퍼 이끌리 뭐 괜찮대. 그래서 난 뭐 그 정도라고 봤는데,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, 그래 대놓고 따라했다는 반응이 좀 제일 배대시였어. 근데 뉴진스의 반의 반도 못 따라왔다. 그리고 아일릿이랑 뉴진스를 보면 남자가 만드는 청순이랑 여자가 만드는 청순이 이렇게 다름을 느낀다. 아일릿은 청순보다는 로리 느낌이 너무 강함. 방시혁 특유의 오타쿠스러움이 반영되었다. 야, 모자레입을 모회사 자회사 몇 번 설명하냐? 잠깐만. 그리고 코랄색 화장법이 똑똑했대. 난 코랄색 화장법이 뭔진 모르겠는데. 근데 뭐 아일릿은 애기 반주 같은 옷에 리본을 덕지덕지 발라서 좀 괴이했다. 뭐 이런 거야. 너무 유아틱해서 괴랄하다. 뭐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.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아일릿은 좀 많이 공격을 당하게 됐지. 이로 인해 가지고. 다만 내가 보기엔 그렇게 억울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는, 이번 사태로 통해 가지고 아일릿이랑 그룹을 알게 된 사람들도 제법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해.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. 그래서 보기에 그 아일릿의 그 되게 좀 약간 볼살 빵빵한 애 있잖아. 원인가? 그게 보니까 귀엽더라고. 그래서 그걸 알게 됐는데, 근데 그 뉴진스를 뺏겼다는 아일릿, 그러니까 그 아일릿이 뉴진스를 뺏겼다면 또 뉴진스가 또 다른 찐진스를 뺏겼다는 그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는데, 이게 좀 재밌더라고. 그래서 이거는 2024년 5월 20일에 평코에 올랐던 건데,
상당히 비슷하다는 멕시코 걸그룹 찐진스라는 이런 제목으로 올라왔거든. 그리고 한국인 뉴진스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일단 뭐 컨셉 아트 같은 거는 봤을 때 뭐 사실 뭐 잘 모르겠어. 찐진스나 뉴진스나 뭐 색감이나 이런 건 비슷한 것 같긴 한데, 근데 그 뒤에부터는 조금 그래. 뭐 안무 같은 거 잘라서 붙여놓으니까 어깨에 손을 이고 랄랄랄라 이런 거 옛날에 어렸을 때 나 교회에서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이런 거라던가. 그리고 뭐 이제 청바지 입고 이제 진스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 이런 부분부터, 그리고 의상도 조금 비슷하고, 의상이 좀 비슷하게 보이니까 나중에는 머리까지도 좀 비슷해 보이더라고. 안무도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.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멕시코에서는 이미 이게 2023년에 한번 좀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. 그래서 한국에 지금 뉴진스가 되게 핫한데, 걔네들이 아무리 봐도 우리 멕시코에 찐진스를 뺏긴 것 같다라는 그런 논란들이 이미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, 근데 요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그거야. 뭐 이런 건 처음 본다. 왜 처음 보냐니까, 올라오면 전부 다 비출 때려가지고 내려버린다. 펜코네에서 그런 반응이야. 그래서 펜코에서도 비축 폭격이 좀 지리긴 한다, 이런 이야기 있고, 내가 하면 재창조란 말입니다. 아일릿의 좌표를 찍으면 미니진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지. 그래서 뭐 아까 처음 말한 대로 사실 지금 와서는 미니진이 뭐 아일릿이 뺏겨서 빡 돌았다기보다는,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 말한 애처럼 배신 행위가 이미 명명백백하게 뽀록이 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합리화를 시켜야만 했거든.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, 그 자신의 배신에 대해 가지고. 그래서 그냥 구실을 맞는 걸로 보인 건데, 근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. 왜냐하면 그 컨셉의 표절이란 게 과연 성립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, 이런 컨셉의 표절이라는 건 굉장히 많았거든. 뭐 대표적으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를 대놓고 뺏긴 경우도 굉장히 많고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놓고 뺏긴 경우도 있고, 컨셉 같은 건. 다만 이거는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, 뭐라고 해야 될까,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그래서 예를 들어 컨셉이 아니라 음악을 표절을 했다라고 하잖아. 그러면 이런 것들은 손해배상으로도 갈 수도 있거든. 근데 문제는 음악의 표절도 손해배상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. 통상적으로 두 소절이지, 표절을 했을 때 두 소절이면 8마디인가? 그 정도를 뺏겨야 가능한 건데, 근데 이 두 소절을 완벽하게 뺏기는 양아치들은 잘 없거든. 두 소절을 완벽하게 뺏기는 양아치들은 잘 없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우라카이라고 얘기하는데, 그 우라카이의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해서, 옛날에 작곡가들이 한때 일본이 음반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을 때 한국 작곡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우라카이가 뭐였냐면, 일본으로 가갖고, 일본은 뭐 재즈도 뭐는 굉장히 많잖아. 다 사와, 앨범을 다 사오고 난 다음에 그 인트로와 사비를 바꿔버리는 거야. 그래서 예를 들어 일본 음악에서 사비가 나오는 이 부분을 인트로로 깔아버리는 거지. 그리고 일본 음악에서 나오는 인트로를 사비로 깔아버리고,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. 근데도 아직까지도 걸리지 않는 게 없잖아. 그 유희열조차도, 그 우라카이의 황태자라 불리는 유희열조차도 이제서야 걸린 거 아니야. 찾아보면 진짜로 많거든, 지금. 내가 들려달라면 내가 진짜 엄청 많이 들려줄 수 있어. 그런 게 진짜 많아. JYP도 그런 거 오질나게 많고. 우라카이 범벅이란 말이야. 근데도 그런 게 법을 다 피해 가는데, 그러면 컨셉의 표절이라는 건 과연 어디까지가 용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, 이거는 그냥 애초에 뭐 잡아낼 수가 없다는 거지. 이건 애초에 무의미한 부분이야. 그래서 결국에는 애초에 무의미한 부분,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는 이거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, 근데 이걸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정말로 뉴진스는 짭진스를 뺏겼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, 이것도 모르는 거야. 그냥 우리는 쟤들이 누군지도 모른대요. 그러면 할 말이 없어. 왜? 진짜 찐진스의 구독자는 2만 명이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, 뉴진스의 구독자는 700만 명이 됐거든. 710만이란 말이야. 지금 내가 방금 캐치를 해왔는데, 이렇게 돼버리면 애초에 잘 나간 놈이 대장이잖아. 맞죠? 잘 나간 놈이 대장이 된단 말이야. 애초에 또 그것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애매한 영역에 있다는 거지.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? 이미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봤을 때 더 이상 순수한 창작이라는 게 나올 수 있을까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. 음악 같은 경우도 이미 나올 수 있는 코드 다 나왔거든. 사실 더 이상 나올 코드 자체가 없어. 그러면 그 안에서 다 돌려가면서 나오는 거야. 그게 다 돌려가면서,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듣든 그 노래랑 비슷한 노래를 찾으려면 무조건 찾을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.
다만 멜로디가 조금 다를 뿐이겠지.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보니까 이 표절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그리고 특히나 컨셉의 표절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식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이게.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재밌어가지고 그냥 오늘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. 뭐 찐진스를 뺏긴 유진스를 뺏긴 아일리. 뭐 어디서 어디까지 뺏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또 보면 뭐가 문제냐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. 느낌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.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 저거 뺏긴 것 같다 라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. 그러면 뺏긴 게 되는 것도 참 웃기지 않는가라는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. 내가 보기에는 유진스와 아일릿이 똑같은 부분이 잘 없거든. 그냥 어린아이들이 데뷔했다. 이것 빼고는 컨셉이 비슷하다고 난 느낀 부분이 없거든.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알릿을 보고 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.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좀 약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어떡하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라샹.